블로그 시작하고 글 열심히 쓰는데 오늘도 뭘 써야 할지 모르겠는 거 저만 그런가요? 매일 빈 화면 앞에 앉아서 오늘은 무슨 주제로 쓰지? 이 고민에 30분, 1시간 날리고 겨우 주제를 정해서 글을 올렸는데 조회수는 한 자릿수. 그러다 결국 이거 돈이 되긴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상태 아니신가요? 글을 못 써서 문제가 아닙니다. 뭘 써야 돈이 되는지 빠르게 찾아내는 도구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AI 도구 하나로 이 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일단 글부터 쓰자입니다. 블로그 글 40개 썼는데 수익이 0원인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1년 동안 매일 글을 올렸는데도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글을 쓰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 주제를 사람들이 검색하는가? 아무도 검색하지 않는 주제로 글을 쓰면 아무도 안 봅니다. 둘째, 이 주제에 광고 단가가 붙는가? 하루에 1000명이 와도 광고 단가가 낮은 주제면 수익은 커피값도 안 됩니다. 셋째, 이 주제의 경쟁이 내가 이길 수 있는 수준인가? 대형 언론사 대기업 블로그가 이미 점령한 키워드에 개인 블로그가 끼어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지 않나요? 키워드 플래너 열고 검색량 보고 CPC 비교하고 경쟁자 분석하고 마케팅 전문가나 하는 일 같잖아요.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매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수익형 블로그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워드 리서치 도구를 쓰라는 겁니다. 구글 키워드 플래너에서 검색량과 광고 단가를 확인하고 구글 트렌드에서 트렌드를 보고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국내 검색량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나 구글에서 직접 검색해서 상위에 올라간 블로그를 하나하나 분석합니다. 이 경쟁자는 뭘 다뤘는지, 내가 차별화할 포인트는 뭔지, 그리고 나서 글 제목을 짓고 본문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핵심 단어를 제목 앞에 배치하고 짧게 만들고 구체적인 숫자나 질문을 넣어야 클릭률이 올라갑니다. 이 방법이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월 100만원, 200만원 수익을 내는 블로거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의 글감을 찾는 데만 최소 한두 시간이 걸립니다. 글 하나를 쓰려고 키워드 플래너 열고 트렌드 열고 데이터랩 열고 경쟁자 블로그에서 3, 4개 읽고 뭘 다뤘는지 정리하고 차별화 포인트 찾고 그 다음에 제목 짓고 구조 잡고, 이게 글 한 편의 과정이에요. 매일 이걸 해야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블로그를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이 시간이 어디 있나요? 퇴근하고 나면 두세 시간 남는데 그 시간 전부를 키워드 조사에 쓰면 정작 글은 언제 쓰나요?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 며칠은 열심히 조사합니다. 일주일 지나면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 지나면 그냥 되는 대로 쓰자 하고 감으로 주제를 잡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입니다. 검색 안 되는 글, 수익 안 나는 글. 문제는 글쓰기 실력이 아닙니다. 전문가처럼 리서치하는 과정을 혼자 손으로 반복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대신 해주는 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노트북 LM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트북 LM은 구글이 만든 AI 리서치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넣으면 AI가 그 자료를 통째로 읽고 분석하고 원하는 형태로 뽑아줍니다. 무료입니다. 이게 블로그 글감 찾기에 왜 강력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 한두 시간짜리 리서치 과정을 20분으로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하던 일을 도구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노트북 LM을 켜고 새 노트 만들기를 누르면 노트북이 생성됩니다. 저는 노트북 LM에 이걸 넣습니다. 정책 원문 URL 하나, 관련 기사 뉴스 3개, 이미 상위에 올라간 경쟁자 블로그 2개, 유튜브 영상 1개, 총 7개 소스를 넣는데 3분이면 됩니다. 이 다음에 AI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소스들을 분석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20개를 뽑아줘. 헷갈려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각 질문 옆에 그 질문의 성격을, 궁금한 거 알고 싶은 질문, 2가지 비교해서 판단하고 싶은 질문, 실제로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질문 중 하나로 분류해줘. 그러면 수분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 질문 하나하나가 전부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할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걸 바로 글 제목 30개로 변환시킵니다. 위의 질문들을 블로그 글 제목 30개로 만들어줘. 세 종류로 나눠줘. 제도를 설명하는 글, 기존이랑 뭐가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글,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
제목은 짧게 핵심 단어가 제일 앞에 오게 만들어줘. 이것도 1, 2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목들을 사람들이 실제로 클릭하고 싶은 제목으로 다듬습니다. 이것도 1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목들을 사람들이 실제로 클릭하고 싶은 제목으로 다듬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설명란에 두겠습니다. 클릭하고 싶은 제목으로 다듬는 프롬프트입니다. 최저임금을 보면 최저임금 월 215만원 시대 내 월급 합법 기준 제대로 계산하기. 바뀐 제목은 최저임금 월 215만원 돌파 모르면 손해인 급여 합법 기준 나도 해당될까? 로 바뀝니다. 같은 정보인데 클릭하고 싶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마지막으로 하나의 주제를 골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블로그들이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 다른 블로그들이 빠뜨리고 있거나 틀리게 쓴 내용, 내가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 그 다음에 글의 큰 목차와 세부 목차를 만들어줘. 각 목차 제목도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단어로 시작하게 만들고 궁금증이 생기는 표현을 넣어줘. 각 목차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정보도 넣어줘. 이러면 글의 뼈대까지 완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AI가 뽑아준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 과정을 해보니까 AI가 뽑은 20개의 질문 중에 팩트가 미묘하게 틀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AI 기본법이 실행되면 블로거도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워터마크 의무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한테만 부과되는 겁니다. 개인이 챗GPT로 글을 쓰거나 이미지를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리는 건 대상이 아니에요. AI가 소스 여러 개를 섞어서 분석하다 보면 이렇게 미세하게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AI가 뽑아준 결과는 반드시 원문이랑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건 한계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보면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른 블로거들이 AI 결과를 그대로 복붙해서 틀린 정보를 올릴 때 여러분이 정확한 정보를 쓰면 그게 바로 차별화 포인트가 되니까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소스 넣기 3분, 질문 추출 1분, 제목 생성 1분, 제목 다듬기 1분, 글 구조 설계 2분, 총 10분이면 끝납니다. 여기에 팩트 확인까지 더해도 15분이면 됩니다. 예전에 한두 시간 걸리던 게 총 10분이면 끝납니다. 여기에 팩트 체크까지 확인해도 더하면 1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이 노트북을 유지하면 글감이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매달 새로운 정책 보도 자료가 나오면 소스에 추가하고 지난달 추가된 소스 기반으로 새로운 글 주제 있어?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예전에 전문가만 할 수 있었던 키워드 리서치, 경쟁자 분석, 제목 최적화를 도구 하나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근데 노트북 LM이 만능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한계도 말씀드려야죠. 첫째, AI가 뽑아주는 제목과 글 구조는 초안입니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글을 발행하면 안 됩니다. AI가 만든 글은 구글이 저품질 콘텐츠로 판단할 수 있어요. 반드시 본인의 경험, 관점, 구체적 사례를 넣어서 살을 붙여야 합니다. 뼈대는 AI가 잡아주되 글은 사람이 써야 합니다. 둘째, 실시간 검색량 데이터를 직접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노트북 LM은 넣은 소스를 분석하는 도구지 키워드 플래너처럼 이 키워드의 월간 검색량이 몇이다를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트북 LM으로 주제를 뽑은 다음에 네이버 키워드 도구나 구글 키워드 플래너에서 검색량을 한 번에 확인하는 과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5분이면 됩니다. 셋째, 소스의 품질이 결과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부정확한 기사나 오래된 자료를 넣으면 AI도 부정확한 결과를 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BBC 코리안 기사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을 1302원이라고 썼는데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자료와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1320원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 주제로 글을 쓸 때는 가능하면 정부 원문 보도자료를 소스에 꼭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트북 LM은 리서치 도구이지 블로그 운영 전체를 해결해주는 도구는 아닙니다. 오늘 보여드린 건 글감을 찾고 제목을 다듬고 구조를 잡는 과정입니다. 근데 수익형 블로그를 실제로 돌리려면 그 다음이 있어요. 글을 발행하고 SEO를 세팅하고 수익 구조를 설계하고 이 과정을 매달 반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트북 LM은 이 전체 파이프라인에서 첫 번째 단계를 자동화해주는 도구입니다. 강력하지만 이것 하나가 전부는 아닌 거죠. 나머지 단계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진짜 수익을 만드는 구조를 완성하는 열쇠인데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도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이겁니다. 정부 정책을 주제로 잡고 노트북 LM을 리서치 엔진으로 쓰는 것. 왜 정부 정책이냐?
수익형 블로그에서 돈이 되는 주제의 조건,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검색량, 광고 단가, 경쟁도. 정부 정책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합니다. 정책이 발표되는 순간 수백만 명이 나도 해당되나를 검색합니다. 여기에 금융, 보험 광고가 붙어서 광고 단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대형 언론사는 속보만 다루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비교 분석은 잘 안 해요. 그 빈틈이 개인 블로그의 기회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매달, 매 분기 새로운 정책을 발표합니다. 글감이 알아서 생깁니다. 수익형 블로그에서 가장 어려운 게 꾸준히 글감을 찾는 것인데 정부가 대신 해주는 셈이에요. 실제로 지금 시점만 봐도 이미 1월에 AI 기본법이 시행됐고 모두의 카드가 출시됐고 3월 10일에는 노란 봉투법이 시행됩니다. 5월에 관리비 내역 요구권이 생기고 6월에 미래 청년 적금이 출시돼요. 하나의 정책에서 자격 조건 정리, 기존 대비 뭐가 바뀌었나, 신청 방법 5단계, 이 세 꼭지만 써도 글 3개가 나옵니다. 올해 안에 글 50개는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인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한 번만 세팅하면 됩니다. 노트북 LM에 2026 정책, 블로그, 글감이라는 노트북 하나를 만듭니다. 매달 5분, 그 달에 나온 정책 보도 자료 URL을 소스에 추가합니다. 매주 10분, 지난주 추가된 소스 기반으로 새 글 주제 있어? 제목은 핵심 단어 앞에 배치하고 클릭하고 싶게 다듬어서 뽑아줘 하고 물어봅니다. 글쓰기 전 5분, 하나를 골라서 글 구조를 뽑습니다. 다른 블로그가 뭘 다뤘는지, 뭘 빠뜨렸는지, 내 차별화 포인트는 뭔지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5분만 더 써서 AI가 뽑아준 핵심 숫자나 날짜가 정부 원문이랑 맞는지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뼈대 위에 본인의 언어로 살을 붙여서 글을 쓰는 것. 오늘 뭘 쓰지? 라는 고민은 사라집니다. 빈 화면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도 사라집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글감 찾기를 자동화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매일 1시간 넘게 절약됩니다. 그리고 이 절약된 시간을 좋은 글을 쓰는 데 쓰면 그게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오늘도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 돈이 되긴 하는 건가? 글감 찾는 시간을 줄이세요. 제목 다듬는 시간을 줄이세요. 그 시간을 글의 품질에 쏟으세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도구가 전문가의 리서치를 대신 해주니까요. 오늘 보여드린 프롬프트 4개와 소스로 넣었던 정부 정책 원문 URL까지 전부 설명란에 정리해 놨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노트북 LM에 붙여 넣으면 됩니다. 오늘은 전체 시스템의 첫 번째 단계, 글감 찾기를 자동화하는 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코딩이나 개발 지식 없어도 도구들을 연결해서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